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4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저는 로제 박근영입니다. 띄엄띄엄님, 박근영 형님, 네, 부장님, 롱타임 노씨,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쿠모 다마님, 출연왕님, 우영님, 호텔 크루아상님, 이하늘님, 안지영님,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셨고요. 네, 오늘 저도 되게 힘이 빠집니다. 이하늘 님도 들어오셨는데 시장이 너무 맥없이 막 오후에 빠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후장 들면서 그냥 주가지 선물이 계속 그냥 하방으로 밀어버리는 바람에 오후장에 특히 반도체 소부장이나 IT 쪽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좀 버틴 것이 그래도 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같은 일부 바이오라든지 약간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도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오늘도 좀 힘이 빠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만 오늘 또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재밌게도 해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거 재밌는 것도 잘 안 떠올라요. 저도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시장이 좀 힘들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제 특히 오후장 들면서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시장 전체적으로 바이오나 이쪽으로 조금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방어는 됐는데, 만만하지 않다. 힘이 너무 없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찬明님, 박근영 부장님 힘을 주세요. 말씀 주시네요. 네. 힘! 네. 여러분 힘내시고, 네. 제 얼굴 보시면서, 로제 박근영 보시면서, 힘을 좀 내시면 좋겠고요. 또, 시장 이야기를 또 즐겁게 좀 해보죠. 시장이 또 좋지는 못했지만은, 울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시장 이야기를 또, 재미없어도, 네. 41258님, 정통 경제방송이니까 재미없어도 괜찮습니다. 말씀 주시네요. 네. 너무 감사한 극찬이십니다. 서로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시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코스피는 7.9포인트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 전에 SK 하이닉스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준을 일단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소부장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약간 느낌이 세론 느낌이 좀 났는데 오늘 아침에 하이닉스는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하이닉스는 좀 돌리긴 했지만 반도체 소부장이 어제 급반등을 줬는데 오늘은 주가가 또 빠지는, 하루 전에 올리고 오늘 세론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항상 보면 이 셀온 이게 참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의 최근의 특징 같은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런 게 미국 시장은 좀 달리 조금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한국 시장 유독 좀 유별납니다. 세론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테슬라 실적 호조로 2차 전지도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역시 2차 전지 LNF나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LG엔솔 정도 빼고는 또 이쪽도 빠지기 시작했죠. 드론이라든지 음식료 사료, 그 다음에 화학, 통신, 증권은행, 보험, 조선과 방산 등 강세 출발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4.2%대까지 올라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부담 지속되면서 하락을 했고요. 기업 실적에 따른 차별화도 여전히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연준 베이지북 발표가 됐는데 경기 경착륙 우려는 여전히 없기는 했습니다만 대선을 앞두고 소비나 투자 지연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당연히 미국 대선 이후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투자를 이연시켜 놨겠죠. 왜냐하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대선이 끝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아마 이연된 투자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연초가 내년 연초까지 들어가면 이런 투자가 재개되면서 지표들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들도 시장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2.8% 정도 빠졌는데 블랙을 칩 설계 결함 관련된 우려가 있으면서 다소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야기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테슬라 호실적 발표에 시간에 12.1%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국채금리,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로 외국인 자금이 이탈 지속되면서 2600포인트 돌파가 실패했고요.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현선물, 오전 기준 현물은 2,400억, 그리고 선물은 4,000계약 이상 순매도 전환했고요.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형주 위주로 일단 빠지기 시작했는데 삼성전자 역시 오늘 32일째 순매도가 나타났고요. 자동차도 오늘 조금 아쉬운 실적 현대차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매도도 일부 나왔고, 삼성전자는 전일 오후 순매수 전환을 일부 보였던 외국인들이 마감 직전에 재차 어제도 순매도 전환했지만 그렇게 많이 팔지 않은 모습이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도 32거래일째 연속 순매도가
삼성전자 쪽에서 나왔고요. SK 하이닉스는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7조 3천억, 영업이익이 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AI 수요 강세로 HBM이 이익 개선 주도했다 볼 수 있겠고요. 경영권 분진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고려아연이 황제주로 등극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공개 매수 종료 이후에도 과반 지분 확보를 위한 경쟁 지속되면서 고려아연 이렇게 고려아연이 날아갈지 이렇게 큰 주식이 날아갈지 정말 알 수 없었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4년령 정기 인상에도 전일 상승폭 대폭 반나박 후에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은 10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방산은 한국과 폴란드 정상회담 금일 개최를 했는데 방산 협력 기대감에 전일 차익 실현이 있었던 방산주가 일부 매수가 재개되는 모습도 일부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급등하지는 않았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는 JB금융지주가 연일 신고가 내고 있고요. 밸류업 기대감 예상치 상회한 호실적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기타 금융주는 차익 실현 일부 나왔고요. 그 외에도 테슬라 호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의 일부 2차전지 밸류체인, LNF나 LG 엔솔 등은 일부 소폭 상승을 보였고요. 실적에 따른 업종과 종목 차별이 지속됐는데 양극재 쪽에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양극재 가운데서는 실적이 좋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에코프로 그룹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전일 오후에 민주당의 금투세 중단 시사 발언이 사실 있긴 했습니다만 한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도 사실은 또다시 센티가 상당히 좋지 못한 쪽으로 나오고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오래 끄는지 참 답답합니다. 한국 시장 컬러 변경 기대감이 유발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견이 아직은 금투세 관련해서 민주당이 아직도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고금리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주식시장 조정에 투심이 위축되면서 전일 상승폭을 반납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 전환하면서 대형주가 약세였고 테슬라와 SK 하이닉스 호실적에도 미국 주식시장 조정에 역시 반락은 했습니다. 엔터주가 오늘도 로제 효과, 브루노 마스 효과가 또 있었고요. 테슬라 3분기 실적 호조에 ESS가 상당히 많이 좋았다는 점 때문에 ESS 관련주도 주가가 올라왔고요. 국산 자폭 드론 연내 실전 배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드론 관련주라든지 네이처셀이 미국의 FDA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 지정에 강세를 보이는 줄기세포 관련주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외국인 전기전자 업종 매도에 이어졌고요. 2차전지 섹터 강보합 수준이 일부 나왔지만은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볼 수 있겠고 현대차와 LG전자 같이 부진한 실적 발표한 쪽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중에 발표된 한국의 GDP 성장률이 약간 부진하게 나왔다. 이것도 증시에 조금은 부정적인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기여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 결론은 철강과 금속, 전기가스업, 통신업이 일부 강세를 보였고 반면 보험과 원수 장비, 전기전자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바이오 섹터도 의약품 섹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세론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였고요. 반면 3분기 실적 증가 전망에 유한양행은 강세를 나타나는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일 3분기 영업이익 쇼크를 발표했던 LG이노텍은 급락을 면치 못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징주로 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 이후에 양측 승부가 나지 않은 상황으로서 황제주 등극이 되고 있고 영풍정밀도 동반 상한가가 나타났습니다. 전일 강했던 2차전지 섹터 세론, 반도체 섹터 약세로 코스닥은 지수 하락 견인을 나타내면서 코스닥 시장은 전업종이 빠지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힘이 너무 없죠. 네. 수급도 기관 외국인이 받쳐주지 않고 계속 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정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것보다 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 극복하고 주가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힘내시고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이렇게 시장을 한번 더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댕댕님, 내용이 너무 좋은데 마이크가 너무 울립니다. 말씀 주셨네요. 피디님, 혹시 마이크가 좀 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부 들으시는 분들이 마이크가 약간 울린다는 목소리가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2.8% 마감을 했고요. 마이너스 빠졌습니다. AMD도 마이너스 0.7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57%
하락을 했는데요. 브로드컴도 3.27% 빠졌습니다. 예, 금리 인하에 대한 약간의 지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다시 왜냐면 경기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소 조금은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또 부각이 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가능성이 또 부각되면서 국채금리 급등세가 나타나는 것이 반도체나 기술주, 성장주 이쪽에 약간의 센티가 안 좋아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될 수 있겠죠. SK하이닉스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7조 5,700억 원, 영업이익이 7조 원대 나타내면서 순이익 또 5조 7,500억대에 나타났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 발표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고객 중심으로 AI 메모리 수요가 강세가 지속됐고 이에 맞춰서 HBM과 ESS 등 고부가 제품 판매를 확대해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요. 특히 HBM 매출은 전분기 대비 7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330% 이상 증가하는 탁월한 성장세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는 저 동료가 SK하이닉스 연구원인데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매출 분석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익 분석으로 보시면은 에비타가 10조 1,000억 정도가 나왔네요. EV 에비타 마진율이 57% 정도 수준입니다. 상당히 높게 나왔죠. 자, 그리고 HBM 매출도 QOQ 70% 이상, YY 330% 이상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ESSD 매출도 QOQ 20%, YY 43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0%에 달했고요. 자, 그다음 표 보여드리면 시장 전망입니다. 예, 캐펙스 관련해서도 역시 캐펙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M15X와 용인 클러스터 1기 팹 투자로 내년 인프라 투자는 올해 대비 증가할 것인데 결국 이게 레거시 제품에 대한 증가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HBM과 DDR5, LPDDR5, ESS 등의 수요가 확실하게 늘어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쪽의 선단 공정 관련된 전환 투자 중심으로 가겠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HBM 중심으로 본다면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표 제품 테크인데요. D램 내 매출 비중이 3분기 30% 수준인데 4분기에는 40% 수준으로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 3분기 중에 HBM3 출하량이 HBM3를 초과하고 있다는 거고요. 4분기 예정대로 HBM3 12단 제품 출하가 시작된다는 거였고 내년 상반기 중에 12단 제품 판매 비중이 전체 HBM3 출하량의 절반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 12단 제품이 그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부 반도체 주가가 대부분 좀 소부장 중심으로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주도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전선 전력 설비 종목도 꽤 빠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다만 이제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던 SK하이닉스는 상승 전환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헤드라인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자료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엔비디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엔비디아의 블랙웰 AI 칩 설계 결함 수정 완료가 됐다. 이게 젠슨왕 CEO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블랙웰의 설계 결함이 있었고 이 결함을 인해서 수율이 낮았는데 이는 100% 엔비디아의 잘못이다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TSMC 탓을 하지 않았어요. 젠슨왕 CEO가. 블랙웰 컴퓨터가 작동하려면 7가지 다른 종류의 칩이 처음부터 설계되어야 했는데 이 모든 칩을 동시에 대량 생산으로 전환해야 했다. 그리고 TSMC는 우리를 도와서 수율 문제를 해결하고 블랙웰의 제조를 놀라운 속도로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래서 젠슨왕은 최근에 이러한 생산 지연이 엔비디아와 TSMC 간의 긴장을 초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결국 이게 서로 이제 TSMC하고 엔비디아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엔비디아가 지금 삼성을 착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외신에서 나왔는데 가짜 뉴스다 이야기가 나왔죠. 뭐 그럴 줄 알았습니다만 아무튼 가짜 뉴스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더군다나 블랙웰 재설계로 일부 일정이 지연됐는데요. 이러한 양산 일정 지연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TSMC 쪽에서 핫런으로 생산한다 이야기 나왔습니다. 즉 긴급 생산을 하고 있다는 중이고 블랙웰의 백업을 위한 하퍼 역시 핫런 생산 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는 핫런 생산을 해주면 가격이 1.5배로 뛴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거는 결국은 블랙웰과 하퍼에 대한 어떤 수요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SK하이닉스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로이터 통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료가 이제 헤드라인이었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를 띄워드릴게요. TSMC 이야기인데요. 헤드라인 좀 띄워주십시오, 피디님. 예, 띄워드리면 이겁니다. TSMC가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의 거래를 조사 중이라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그 제품이 지금 중국 쪽에 이렇게 들어갔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 매체 더 인포메이션은 미국 상무부가 TSMC가 화웨이를 위해서 AI나 스마트폰용 칩을 생산했는지 조사 중이라는 소식을 외신에서 보도를 했는데 TSMC가 공식 반박을 한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2020년 9월 이후에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한 바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화웨이가 5G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공개한 이후에 제품에서 TSMC 칩이 발견됐고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 위반 가능성으로 인해서 TSMC는 해당 사실을 미국 상무부에 보고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화웨이는 2019년부터 미국의 무역 블랙리스트로 지정돼 있으며 TSMC와의 협력 여부는 규제 대상, 대선 앞두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규제 강화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는데 서로 협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TSMC 분위기가 이렇게 미국과 잘 가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 모습이고 엔비디아 분위기 좋고 하이닉스도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뭐가 달라서 이렇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서로 차별이 날까? 자, 그다음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우리가 한번 기억을 복귀하는 측면에서 사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요겁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MR, MUF 방식으로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칩을 쌓아가지고 반도체 칩을 회로에 부착한 뒤에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실리카와 에폭시, 액체를 집어넣습니다. 액체를 집어넣어서 굳히는 몰딩 방식으로 들어가죠. 공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유리하고 이렇게 틈과 틈 사이에 홀과 홀 사이에 틈이 액체로 다 메꿔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열이 조금 덜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자, 오른쪽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TSNCF 방식인데 이게 필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반도체 사이에 비전도성 접착 필름을 덧댄 뒤에 열압착 TC 본드로 열과 압력을 가해서 붙이는 방식인데 이게 약간의 홀과 홀 사이에 공간이 있게 되는데 이 공간에 액체 방식보다는 그 공간이 메워지지 못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발열 이슈가 상대적으로 좀 생길 수 있다. 한 장 한 장 붙여 높은 적층에 유리해서 그래서 이제 12단 뭐 이렇게 쭉쭉쭉 더 단이 쌓아지면은 이렇게 NCF 방식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아니다. MUF 방식도 충분히 적층을 더 하더라도 할 수 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식이 서로 다른데 아직까지는 이 SK 하이닉스의 MR, MUF 방식이 앞서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HBM3E 쪽보다는 HBM4 쪽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느냐. 뭐 근데 그게 타이밍 내년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더 걸릴 수 있다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상당히 지금 만만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술이라는 건 모르죠. 또 갑자기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이런 차이를 가지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고분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또 화이팅을 또 한번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회사가 다 잘 되면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HBM의 초과 공급 때문에 문제가 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수율이 그렇게 갑자기 크게 맞춰지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초과 공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시장의 우려인데 현실화되기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분인데요. 이 보시면은 역시 위쪽에는 이렇게 녹색 실선이 외국인 누적 순매수 강도고요. 아래쪽도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회색 실선이 단기 순이익인데 전자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으로 올라갔다가 살짝 컨센서스가 살짝 아래쪽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매수 강도도 잠깐 빠지고 있죠. 그래서 2002년부터 해가지고 쭉 보면은 매수 강도가 저점 수준까지 지금 빠져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수 강도가 역대급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 강도가 역대급으로 올라가 있고 단기 순이익도 적자를 탈피하면서 역대급으로 지금 최대치까지 올라가는 모습 약간 확실히 차이가 좀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역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HBM을 만드는 방식에서 뭐 필름이냐 액체냐 그것보다도 뭐 본더, TC 본더 이 기계 장비의 또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미가 삼성 쪽에 또 안 들어가고 있어서 뭐 그런 장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뭔가 삐걱거리고 있는 아직 모습이 이제 삼성전자에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레거시라도 좀 잘 되면 좋겠는데 뭐 가격이 상당히 좀 강하게 가다가 또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사진으로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이제 2차 전지인데요. 테슬라가 지난밤 뉴욕 증시 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당 순이익이 EPS가 0.72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우리가 예상치, 매출은 예상치를 좀 하회했습니다만 EPS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좋아지네? 그러면서 테슬라가 급등을 한 겁니다. 12% 정도 시간에서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54%나 늘어난 27억 1,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0.8%까지 올라가면서 작년 동기 7.6%보다 3.2%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엄청나게 이익률이 좋아진 거죠. 구체적으로 자동차 매출 부분은 전년 동기 196억 3천만 달러에서 2% 정도 증가했고요. 미래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ESS 매출은 52%나 급증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와 기타 수익은 29%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표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실적과 가이던스 테이블인데요. 이 가이던스 차이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서비스 이런 부분도 자동차 부분은 인라인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서비스 다른 부분들은 비트했고요. 그 다음에 미추 쪽에 총이익과 에비타 이런 쪽은 역시나 비트를 다 했습니다. YY 증가율이 나오는데 매출 총이익이 19.6% 증가했고 에비타가 24.1% 증가를 한 모습입니다. 자, 본 자료는 바바리안 해외 주식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역시 같은 플랫폼에서 가져와 봤는데 순수 전기차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이 전기 보면은 역시 빠지는 듯 하다가 고개를 들고 올라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네. 이것도 테슬라 에너지 사업 부분도 매출 총이익률이 30% 레벨을 달성하면서 ESS 사업 부분이 상당히 이제 성장을 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고성장을 하면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점 올라옵니다. 두 자리 숫자로 막 올라오기 때문에 ESS 부분이 잘 되면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테슬라의 분기별 인도량입니다. 3분기 기준이면 인도량도 상당히 탄탄하게 역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본 자료는 올바리라는 플랫폼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두 번째 표를 보여드리면 테슬라의 오토 GPM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GPM인데 파란색 실선이 에너지 쪽이고요. 에너지 사업부의 GPM입니다. 그리고 약간 연두색인가요? 연두색 실선은 자동차 오토 부분의 GPM인데 자동차 부분의 마진율이 이제 고개를 들고 올라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시 각각의 사업부들이 역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시간에서 급등을 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는 국내에서 아주 핫하게 움직이지 못했고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양극재는 상당히 좀 힘이 없었고 LNF나 LG 엔솔 정도만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 정도였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도 어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된 자율주행 이슈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도 역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아이폰 관련주입니다. 오늘 애플이 2.16% 어제 빠졌는데요. 아이폰 16 주문량 감소 소식, 비전 프로 생산 중단 가능성 하락 마감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폰 16이 중국에서 잘 팔린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전작 대비 20% 같은 기간 많이 팔렸다. 이런 소식이 있었다고 저는 전달드렸지만 그때 그 20%가 왜 나왔는지는 제가 그때 상세하게 말씀드렸죠. 그때 여러 가지 화웨이 관련된 폰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 20% 오른 것이 당장 아주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니다. 따져보면 이렇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발라서 보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난번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CNBC 자료를 하나 띄워드릴까요? 띄워드리면
애플 전문가 고밍치가 이야기를 합니다. 24년 4분기부터 25년 상반기 사이에 아이폰 16 주문량이 1000만 대 감소했고요. 오더 컷이 나왔죠. 대부분 프로 모델이 아닌 일반 모델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고요. 결과적으로 올해 하반기 아이폰 16 생산량은 이전 전망치 8,800만 대에서 감소한 8,400만 대로 추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아이폰 총 생산량은 각각 8,000만 대, 4,500만 대, 3,900만 대로 예상되고요. 예상대로라면 전년 동기에 비해서 모두 감소하는 추세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아이폰 힘들죠. 요즘에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되는 내년 정도가 실질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 다음 헤드라인 하나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애플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비전 프로입니다. 예, 비전 프로. 외신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 2월 출시한 MR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 생산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들에 따르면은 부품 공급사 직원들에 따르면 50만에서 60만 대가량 부품이 준비됐지만 이미 5월에 부품 생산이 중단됐고요. 상당히 몇 달 됐네요. 애플이 올해 말까지 현재 버전의 헤드셋 생산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이 비전 프로 협력사인 중국 럭스쉐어에 11월에는 비전 프로 제조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통보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애플 아이폰 관련주가 상당히 오늘은 많이 빠졌죠. LG노텍은 어닝 샥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고요. BH라인지, 덕산 네오룩스, LG 디스플레이 프로텍, 인터플렉스 등의 아이폰 관련주도 상당히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폰 17이 다소 좀 빨리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폴더블 폰 쪽으로 빨리 가는 건가? 연말에 폴더블 폰 관련된 생산, 소재 부품 쪽에 어떤 부분들을 결정을 내리는가? 이것이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애플 관련된 이슈가 뭐 왔다 갔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 것들 잘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하던 이 애플도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찍어내는 부분들에 대한 격차가 생기고 있고요. 결국은 대부분의 아이폰 공급자들이 4분기 말부터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 내년 상반기에는 더 크게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밍치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내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 감소와 SE4 출시로 인한 제품 믹스 악화로 인해서 아이폰 수익이 또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고명치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온 디바이스 AI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애플 인텔리전스가 인기 있는 유료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고명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폰 출하량이 크게 증가를 하려면 이러한 AI 개발과 함께 추가적인 하드웨어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 뭐 폴더블을 하든 뭘 하든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된 이 서비스도 뭔가 좀 완결성, 상당히 좀 상품성을 가지고 출시가 돼야 되겠죠. 어정쩡하게 출시가 돼가지고는 이 폰을 못 팔 수 있다. 생각보다 그렇게 못 팔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이 너무 꿀꿀한 이야기만 제가 드리죠. 오늘 뭐 워낙 장이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꿀꿀한 이야기만 드렸습니다만, 자, 그러면 최근에 핫하게 우리를 웃게 만드는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자, 오늘도 역시 블랙핑크 로제,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이야기가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로제 이쁘죠? 네, 제니도 이쁘고, 블랙핑크 아주 뭐 화이팅입니다. 브루노 마스는 워낙 음악성이 좋아서 국내 팬들도 상당히 많은 아주 유명한 뮤지션인데요. 유튜브 로제 공식 채널에 따르면 로제의 새 싱글 아파트가 공개 닷새 만에 1억 뷰를 돌파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조회수 1억 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일 만에 1억을 돌파했다는 거죠. 유튜브 쪽의 공식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18일 날 발매가 됐는데 12월 6일 로제의 정식 컴백을 앞두고 발매된 선공개 싱글인데 발매 직후 국내 음원 사이트 멜론, 지니, 벅스, 바이브의 실시간 차트, 일간 차트, 톱 100 차트에서 1위를 석권하고 있고 퍼펙트 올킬을 달성하고 있다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로제의 이 아파트는 이제 처음에 아파트를 이렇게 브루노 마스가 이렇게 받았을 때 처음에 이렇게 로제가 브루노 마스가 나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줄까 굉장히 의아했대요. 좀 안 해주겠지? 그래도 한번 말이라도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콜라보 좀 해줄래? 라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소식을 전했는데 브루노 마스가 그러면 곡을 한번 보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3곡 정도를 보냈다고 합니다. 로제 측에서 3곡을 브루노 마스에게 보냈는데 그 가운데 아파트라는 이 곡이 이제 아주 재밌다. 이 노래가 참 이렇게 내가 약간 필이 오는데 근데 APT가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파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PT라면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미국 사람이나 해외 쪽에서는 아파트먼트를 보통 쓰기 때문에 APT라는 걸 쓰면 그게 아파트인지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인지 그걸 모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APT가 뭐지? 이렇게 물어보고 대부분 지금 유튜브 상에서도 이렇게 듣고 있는 해외 쪽의 유튜버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APT 이게 뭐지? 뭐 대부분 처음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로제가 이야기를 이걸 이제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파트 이거는 우리가 술 게임이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술 게임이다.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인트로 들어갈 때 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술 게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브루노 마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뭐랄까 문화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되면서 이제 아파트 게임 같은 경우는 손을 이렇게 겹치면서 놓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 이제 뭐 학생들, 대학생들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디 이제 놀러 가거나 하면은 이렇게 아파트 게임, 이렇게 술 게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 마음에 드는 분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접촉도 되고 스킨십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술 게임에서 또 많이 하는 게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루노 마스가 뭐 콜라보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사 내용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쭉쭉 나와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아파트 게임 이 아파트는 아파트 게임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가사를 읽어보면. 아파트로 가서 아파트에서 재밌게 놀자. 오늘 밤에 자지 말고 오늘 밤에 아주 재밌게 놀자. go crazy. 아주 미친 듯이 놀아보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뭐 약간 알콩달콩한 어떤 사랑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로 가사가 돼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어쨌든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와 미국 차트 1위에 안착을 하고 있고 총 40개 지역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스포티파이 1위 차트에 오른 것은 국내 여성 솔로 아티스트 가운데서는 역대 최초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이겁니다. 로제의 아파트 틱톡 조회수인데요. 15억 회를 돌파하면서 단 5일 만에 15억 회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기록이라고 해요. 틱톡에서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옆에 보면은 다른 아티스트가 있는데 뭐 6일 정도 걸린 아티스트가 있었지만은 마일리 사이러스 뭐 대부분 있었죠. 해리 스타일스도 있었고 6일 정도 걸렸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로제의 아파트는 5일 걸렸다. 역사적 가장 빠른 기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 그래서 역시 YG 플러스. 야, 이게 노래 한 곡 때문에 유통사가 이게 도대체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 겁니까? 그 외에도 드리머스 컴퍼니나 YG 엔터 등의 일부 음반 음원 관련된 종목이 주가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 게임은 야한 노래는 아니에요. 그냥 관심 있는 이성에게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야한 그런, 노래는 아닙니다. 노래 가사를 보면 너무 깜찍해요. 그래서 해외 쪽에 있는 그 아주 이제 젊은 여성들 뭐 이런 아파트 노래를 듣는 분들은 딱 이야기가 한마디로 뭐라 그러면 큐트하다, 큐트하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APT 이게 외국에서는 처음에 APT가 뭐야? 보통 그 사람들은 아파트먼트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APT 그래서 이게 한국 문화 그리고 중간에 브루노 마스가 가사 중에 건배 막 그러거든요. 태극기 막 흔들고. 자, 그래서 야, 이게 뭐 글로벌에서 건배 하면서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탑에 올라갈 정도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게 정말 이런 상황이 됐구나 되게 놀랐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상당히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듣기만 하지 마시고 가사도 한번 보면 상당히 재밌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도 상당히 깜찍하게 아주 간단하게 깜찍하게 찍었는데 어쨌든 핫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뭐 워낙 시장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꿀꿀한데 시장도 꿀꿀한데 이렇게라도 뭔가 우리에게 좀 웃게 만드는 뭔가 있는 것이 또 다행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뭐 다음 곡도 상당히 좋게 잘 나오기를 또 바라고요. 또 지금 제니 씨도 지금 새로 곡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좋은 모습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섹터입니다.
자,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에 대한 공세를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정부가 가자 지구를 비롯한 세계 각지로 갈 식량 운송이 방해받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국 정보 당국이 지난 5일에서 14일간 흑해 항구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상선 최소 4척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했고요. 팔레스타인에서 세계 식량 계획이 받아야 했던 그 식물성 기름 운송이 지연됐고 이집트와 아프리카 남부로 향하던 옥수수의 곡물 운송도 타격을 받았다고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영국 총리실이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수학기에 벌어진 러시아의 이 같은 공세 때문에 팔레스타인 구호가 지연되고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 개도국 쪽으로 가야 할 중요한 곡물 공급이 차단된다고 비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역시 뭐 테마주죠. 곡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료, 음식료 이런 관련된 테마주들이 주가들이 오늘도 들썩였다. 워낙 시장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테마주들이 들썩이는 것도 뭐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은 시장에서 이 뭐 고려산업, 한탑,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신성홀딩스 이런 것들이 막 들썩이면 시장의 퀄리티가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고 시장에서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역시 오늘도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6번째 섹터입니다. 국방부가 국산 자폭 드론을 연내 실전 배치하겠다는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폴란드산 자폭 무인기 드론이죠. 워메이드 200여 대를 도입하고 있는 국방부가 연내 첫 국산 자폭 드론 실전 배치에 나섰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뭐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방위 산업도 2031년까지는 34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안티 드론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을 기점으로 성장세가 또 빨라지기 시작했고요. 또한 그 최근 북한의 대규모 쓰레기 풍선 살포에 우리나라에서도 하드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좀 걱정하는 것이 이렇게 풍선에다가 무슨 생화학 무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뭔가가 그런 부분이 된다면 상당히 위협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공중에 드론을 포획하는 등의 하드킬 대응 체계가 빨리 마련되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가 사실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 예. 어느 상황이라도 전쟁은 안 되죠. 네. 뭐 다 죽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서로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업체 베리파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안티드론 시장은 올해 17억 3천만 달러, 약 2조 3,900억 규모에서 2031년 239억 2천만 달러로 약 33조 1천억 원 규모로 연평균 38.8% 성장할 것으로 분석 자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베셀, 코콤, DTNC, 퍼스텍, 기산텔레콤, JCN 시스템 이런 드론 관련주들이 주가들이 움직이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라밀님, 부장님 팬심으로 입장을 했는데 내용이 귀에 잘 안 들어오네요. 시장이 어려워서 그러신가요? 재미없죠. 오늘 시장은 뭐 오늘 제가 내용 말씀을 드리더라도 아주 재밌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예,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입니다. 현대차가 3분기 영업이익 소폭 하락 소식에 자동차주도 오늘 뭐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한토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좀 업데이트를 해보면 자, 사료를 먼저 띄워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과 영업의 손익, 당기순이익 현황 관련된 자료인데 이거는 뭐 현대차에서 나온 보도 자료죠. 관련된 IR 자료입니다. 자, 3분기 공시기준 매출은 42조 9천억 컨센에 부합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3조 6천억으로 컨센서스 대비 7.5% 하회했습니다. 북미 산타페 등에 대한 선제적인 보증 연장 조치로 3,200억 정도의 충당 부채 발생을 했는데 이를 감안한다면 실질 영업이익은 사실은 이러한 비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3조 9천억으로 컨센에 부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3,200억 신규 충당금 적립에도 3분기 전체 판매 보증금은 5,66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즉 3분기 경상적인 판매 보증비는 2,460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3분기 그렇죠. 2023년 3분기 판매 보증비가 8,100억 원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았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신규 충당금을 제외해도 판매 보증비가 평분기에 대해서 과다하게 좀 낮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OP 헤드라인은 컨센에 부합을 했지만 판매 보증비를 올려 잡으면 실질적으로는 컨센 하회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석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한투증권에서 분석 자료가 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주요 증감 사유 분석인데요. 보시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났잖아요.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로서 늘어났습니다. 4.7% 늘어났나요? 늘었는데 물량이 좀 일부 감소했던 부분이 있지만은 환율 효과도 있었고요. 그다음 믹스 개선이 많이 올라왔죠. 1조 4,660억 원 정도로 믹스 개선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 아래쪽에 보시면은 역시 물량 감소 영향도 있었고요. 그다음 믹스에서도 영업이익단이 마이너스권이 나오는 그런 모습도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는 점에서 좀 아쉬웠죠. 그래서 인도의 IPO도 사실은 모멘텀이 됐는데 주가 수준에서는 그렇게 시장에서 별로 모멘텀이 되지 못했죠. 최근에 인도 증시에 상장을 했지만 이렇게 크게 그 모멘텀으로 현대차라든지 부품주가 올라가는 모습은 나타나지 못했다. 인도 증시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 그렇게 약발을 받지 못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섹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섹터 같은 경우는 국가 양자과학기술 전략 최고심의기구 연내 출범 소식에 일부 관련주가 상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자 컴퓨터, 양자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테마로 또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전일 언론에 따르면은 양자 기술 최고 분야 최고 협의 회의체인 양자전략위원회가 연말 신설되면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양자기술 관련 민간위원 등 약 20명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자전략위원회는 중장기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양자기술 수요 부처 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국내 양자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게 되고 위원회 신설의 법적 근거가 될 양자과학 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대한 법률 시행령도 다음 달 1일 정도에 시행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일부 엑스게이트라든지 우리넷과 같은 일부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주가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테마주들 움직임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양자기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까 일부 사료, 비료, 일부 음식료 이런 곡물 관련주라든지 이렇게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 섹터별로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IT들은 많이 빠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역시 다시 57,000원을 깼죠. 오늘 깼죠. 예. 4% 정도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도 너무 힘겹게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엄청 좀 시장에서 모멘텀 부족으로 상당히 좀 매매하기가 극강의 어려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시장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겠다 저도 판단이 되고요. 네, 상당히 좀 기분이 꿀꿀하고 힘듭니다만 그래도 쉴 때 좀 푹 쉬어주면서 또 즐거운 생각도 하고 아까 저희 말씀드렸던 또 로제의 또 아파트라는 노래도 또 들어주시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또 웃음을 또 가져가야죠. 너무 힘겹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장도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멘탈을 잘 잡고 이럴 때일수록 열받으면 주식이 안 되거든요. 열받아서 사거나 열받아서 팔거나 그러면 제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멘탈을 가지시고 네,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하고 내일 하루 제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내일 방송은 딱 하루 제가 내일 방송은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다른 분이 대체를 하실 걸로 보이는데요. 내일 하루는 못 뵐 것 같고 아쉬워 하실 분도 계시고 괜찮다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내일 하루 쉬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고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또 편하게 쉬시면서 또 다음 주를 맞이해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일 못 뵈도 울지 마시고 다음 주 뵈면 되니까 네, 괜찮다 하시는 분은 괜찮으시니까 괜찮고요. 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